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세도 연이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탄핵까지 가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라고 밝혔는데요. 미혼 7살의 투정같이 저는 보이는데 국민에게 저렇게 오만불순한 태도를 보인 장관이 일찍 있었을까. 매사에 이겨먹으려고 하는 약간 이준석 대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결코 좋지 않고요. 저희들로서는 나쁠 건 없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국민적 저항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장관님과 관련해서 그 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탄핵론을 이렇게 모락모락 피워요.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시면 뭐 저는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합니다.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의 공방 어떻게들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과잉 금지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무리수가 생겨서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했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둬도 되는 걸. 아니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물론 그에 반응하는 태도도 너무 지나치게 좀 경우에 안 맞게 과민한데 그러면 막 그냥 점잖게 지적하고 하면 될 일인데 그거에 이렇게 발끈하고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좀 품격에 맞지도 않고 하여튼 너무 좁쌀 정치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안타깝다. 왜 본전도 못 찾는 일을 자꾸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국회 발언들에서 민주당 의원과의 설전을 보면 항상 오히려 그래 장관 얘기가 맞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다반사이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질문하신 건가요? 답변하세요. 다 지금 말씀하신 아니 지금 이 질문에서만 빨리 답변하세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되는 가만히 소리죠. 계세요. 그만.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이라는 개인과 최강욱이라는 개인이 특정 사건을 놓고 가해자 피해자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위원님이 직무경을 했습니까 내가? 위원님이 제공하셨죠. 검찰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네, 답을 하시죠 그냥. 질문하신 내용이 뭐 대통령보다 뭐 법무부 장관이 더 위가 있냐 이런 내용이셨거든요. 저는 그걸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는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는 싸움을 왜 걸까?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또 정부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의 감정 싸움의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굉장히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에 대한 역풍으로 또 한 장관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의 조회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키운 것도 민주당이고 한동훈 장관을 키우는 것도 민주당이 아니냐. 맞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부상과 똑같은 대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게 없습니다.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부상할 때 보세요.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정적 갈등을 촉발시키지 않았습니까?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부하라는 표현은 누구도 사회에서 사실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네네. 장관으로서의 적법한 그 지휘권 발동입니다. 또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총장 탄핵을 하자고 막 전 의원들한테 편지를 쓰고, 민영배 의원은 탄핵해도 역풍이 없다라고 그러고, 추미애 장관이 그걸 다시 또 SNS에 올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고의 선대 본부장은 추미애 장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민당 의원들이 아예 무시하는 게 훨씬 낫다. 우리 국제정치에서 비나인 니글렉트.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한 정책을 묘사할 때 비나인 니글렉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당 의원들이 그거를 감정적으로 몰아세우고 또 한동훈 장관이 막 전투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둘 다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우려를 얘기한 분들이 있죠.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 탄핵 카드 쓰면 제2의 윤석열로 키워줄 수 있다. 그 문제도 당내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뭐 이런 것들은 최악의 카드입니다. 한동훈 장관 탄핵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마지막에 헌재에서 받아들여질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카드를 썼을 때 한동훈 장관을 제2의 윤석열 후보로 진짜 소통령으로 완전히 키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것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이제 늘 순리보다 영리가 진하게 보일 뿐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단순히 뭐 한동훈 장관을 더 추켜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뭐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는 그건 이치에 안 맞다라는 의견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제가 볼 때는 자꾸 이 철험의 의원들 아닙니까? 그 수준도 국민들이 봤잖아요. 뭐 탄핵을 얘기하는데 원래 탄핵을 하려면 국민들이 정말 열받아가 재탄핵해야 돼 이라고 해야 그 민심을 받아가지고 나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 여러분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 철험의 의원들의 그 수준들을 보면서 완전히 박장대소하고 이거 막 조회수 올려가면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너무너무 통쾌하거든요. 여기 장관이 이 국회의원들을 갖다 막 발라버리는 장면들을 갖다 오히려 통쾌하고 좋아한단 말이죠.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은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싸워봤자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프레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올바른 프레임을 깔고, 뭐 예컨대 의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죠? 그렇다면 이럴 땐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뭡니까?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수사 공백이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게 다 민생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굳이 저 사람들 바보 안 만들어도 이제 격조 있게 좀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국회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어도 국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낸 것이고, 그러면 장관으로서 자기의 직분에 맞는 답변을 품격 있게 하면 자기의 소임은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치 그 국회의원을 말로써 제압하려고 하고 있고, 그 질문한 국회의원이 아주 형편없는 질문했다는 것을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는 그런 거를 연출을 한동훈 장관이 하는 걸 보면 한동훈 장관의 그릇도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매우 불쌍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범계 그 의원하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 대정부 질의 답변을 받는데 우리 한동훈 장관이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 장관이 한 30초간 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잘 맞받아쳤는데, 또 최근에 법사위 질의 장면을 보면 최강욱 의원하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데 보니까 이 어떤 때는 또 감정선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뻔히 아는 얘기는 좀 인정하고 갑시다.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아.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미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국회의원은 그래도 헌법기관이다. 또 헌법기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아무리 좀 대목지 않은 발언과 질의를 하더라도 딱 한 차원 높은 점에서 딱 제압하는 그렇죠. 지혜로운 방법을 한번 택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게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자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채널A 기자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한동훈 장관도 검사 시절에 4번 좌천을 했지 않습니까? 가해자잖아요. 근데 거기 달아서 나와서 국민들은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이제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건지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부각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그런 것이죠. 식의 태도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뭐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럴수록 포커페이스가 돼야죠. 네, 동요하지 말고. 혹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은 검사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검사 마인드, 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를 어떤 피의자나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칫 싸움으로 흘러가는데 이 장관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무 감각이 중요하고 폴리티컬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폴리티컬 마인드를 좀 더 숙성시키면 좋겠다.